안녕하세요. 삶의 시인입니다. 22년 제2회 및 3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됐습니다. 2월 14일자로 공고가 됐고요. 선발 인원 이렇습니다. 간호직은 이미 시험 공고가 났었죠. 4월 30일자로 해가지고 이건 별도 시험이고요. 그래서 간호직 이제 1회가 되면서 2회가 이제 9급 공채가 되는 거죠. 뭐 1회, 2회 이런 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각 지역별로 시험이 여러 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3회가 될 수도 있고 4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냥 2회다. 근데 2회는 알아야 되는 게 뒤에 뭐가 있어요. 시험 일정이 나오잖아요. 그때 2회는 며칠 나 본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2회라는 걸 알아야 된다. 공개 경쟁, 공채, 9급, 행정. 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생겼어요. 시험 과목은 같습니다. 원래 다를 줄 알았는데 같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전 지역이 다 의회가 들어갔어요. 이번에 의회가 별도로 인사권을 가지면서 본인들이 뽑겠다 해가지고 뽑는 겁니다. 자, 인원수는 뭐 그렇게 뭐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나누기로 해버리니까. 그렇고 강원도는 거주 제한이 특별하죠. 그래서 그 거주 제한에 맞춰서 본인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뭐 정선 가서 보고 싶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강원도 사는데 안 돼? 뭐 이거 안 됩니다. 그 뒤에 나와요. 자, 일반 행정 이렇고요. 그 다음에 집 세무. 세무 인원수 생각보다 많이 적죠. 전산. 사회복지. 사회복지도 그렇게 확실히 약간 조금 또 추세가 좀 기울기는 한 것 같습니다. 느낌상. 기계, 자원이란 것도 있네요. 자원. 농업, 축산, 산림자원, 조경. 조경도 있고요. 도 일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건요. 이 도에서 뽑은 다음에 요 뒤에 써 있는 그러니까 6명 일단 뽑아요. 성적순으로. 그 다음에 강원도 2명, 정선 2명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선에 가기 싫어. 근데 정선에 갈 수도 있어요. 선호하는 성적이 높은 사람 먼저 선택권이 있어요. 일종의. 그래서 강원도로 나는 뭐 철원으로 가겠다 하면 철원 먼저 보내주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강원도라고 돼 있는 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강원도는 이제 도청 근무일 수도 있고 사업소들이 있습니다. 사업소. 도청 홈페이지에 가면 사업소라는 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 사업소로 보통 발령이 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각 뭐 춘천시면 춘천시청, 그다음 뭐 춘천에 구가 있나요? 구가 있으면 구청, 없으면 동사무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수산 보건 30명, 식품위생 1명 있네요. 토목 77. 뭐 전체적으로 인원수는 많은데 이게 나누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지적 22, 도시교통설계라는 것도 있고요. 시설관리가 있네요. 시설관리가 2명 영월에 가는 건가 봐요. 시설관리. 올해 시설관리가 한 3군데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지역에 거주 제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인 지역이 아니면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도일가이라는 거는 강원도에만 살면 가능해요. 강원도에 살면. 뒤에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다음 운전이 있습니다. 운전. 지방자치단체 있고 의회 있고 따로따로 나눠져 있고요. 이거에 대한 자격은 뒤에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3회가 우리가 얘기하는 7급 시험입니다. 7급. 행정 1명. 의회네요. 의회. 의회에서 1명 뽑네요. 그 다음에 연구사 있고요. 10월 29일 날 시험 보죠. 표시 잘 해놔서 좋습니다. 연구사, 지도사. 그 다음에 9급도 있고 기계운전이란 게 있네. 기계운전. 경력 경쟁입니다. 그리고 의료기술. 의료기술 강원도가 뒤쪽에 있네요. 그 다음에 운전 또 있네. 건설기계 조정. 그 다음에 여기 기술계고 고졸은 특성하고 마이스터고 학생들만 보는 시험입니다. 자, 여기 써있죠. 도일괄이란 뭐냐? 과로에 기재된 임용 예정 기간에 배정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2명을 먼저 뽑고 너네 둘이서 알아서 나눠 가 이런 거죠 뭐. 근데 보통은 이제 알아서 가라 그러면 막 싸우잖아요. 근데 서로 마음이 맞아 하나하나야 그러면 돼. 근데 아니야 난 둘 다 인재로 가고 싶어해. 그러면 이제 성적 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아까 얘기했듯이 강원도 소속 공무원인 맞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청 소속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한다. 시군은 해당 시군, 그렇죠? 그다음에 이 의회는 의회에서 이제 근무하는 거예요. 의회가 가면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도청 같은 데 가면 도의회가 있습니다. 건물도 따로 있고 막 그래요. 거기서 원래 일하던 사람들을 행정직에서 뽑아갔었는데 이제 별도로 하겠다 이런 거예요. 자, 시험 과목은 다 알고 계시겠죠. 파란색 표시된 거는 인사혁신처에서 전국이 동일한 문제입니다.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요거 아니네요. 그럼 요거는 여긴 강원도 자체 출제. 시험 문제를 지를 주지 않아요. 문제를 회수해 갑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네, 자원 이런 거. 이건 다른 지역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처음 봤습니다. 자원이라는 거 사실은. 어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축산 마찬가지로 두 과목 아니죠. 조경도 두 과목은 아니네요. 예, 수산. 이번에 보건직이 원래 요 두 과목도 아니었는데 이제 합쳐서 5과목이 전부 다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돼서 시험지를 줍니다. 이제 시험지를 줘요. 드디어. 자, 그래서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시설관리나 운전은 다릅니다. 이거 국어, 한국사, 사회, 서울시 시설관리 과목하고 같네? 같아요. 시험 문제 같아요? 아니에요. 네, 자체 출제. 네, 서울시랑 또 다릅니다. 운전 마찬가지예요. 운전도 자체 출제. 자체 출제란 건 뭐냐면 이거를 뭐 어디다 위탁해서 출제하기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은행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빼오는 거예요. 빼서 랜덤하게 해가지고 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지를 줘버리면 그거 모아가지고 문제집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지를 안 주는 거예요.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네, 문제은행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7급 네, 나와 있고 연구사 뭐 이런 거고요. 농지도 공업회사 뭐 운전. 네, 아까 건설기계 또 있네요. 여기 운전. 자, 넘어가고요. 행정학 지방행정 포함되는 건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뭐 이건 다 아시는 걸 거고 조정 점수가 폐지됐다. 선택 과목도 없고 조정 점수도 없다. 뭐냐? 2021년까지는 사회과학 수학이 있으면서 뭐 행정학 개론막 이런 게 선택 과목으로 돼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필수 과목 5과목으로 바뀐 거죠. 결국은. 예, 그래서 이제 조정 점수란 건 뭐냐? 국어, 영어, 한국사는 원래 100점으로 채점이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과목, 21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두 과목은 조정 점수를 적용해 가지고 기술 직렬 제외하고 행정 직렬 중에 그래서 일종의 뭐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 그래서 100점이 보통 한 70점 됩니다. 중요한 거. 왜 얘기를 시작했냐? 작년 합격선을 가지고 나누기 5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380 나누기 5 하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나오죠. 공무원 시험인데 그거밖에 안 될 리가 없죠. 만점이 한 440점 정도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고 22년부터는 조정수 없으니까 500점 만점이 되겠죠. 그래서 나누기 5 하면 100점 만점, 평균 10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평균 몇 점 이상 합격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자, 시험 시간 같은 거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또 보시고요. 너무 자세하게 하니까 이 조회수가 안 나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인사혁신처 아까 얘기했고요. 응시 자격, 결격 사유 있는 거는 보세요. 뭐 금고 이상의 형. 예. 뭐 재판 받고 이런 사람들 얘기입니다. 민사 재판 말고 형사 재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역별 선발 거주 제한이 있어요. 근데 23년에 거주 요건이 또 변동된대요. 부침 7 그래서 볼 거예요, 이따가. 자, 도일괄, 구분모집, 강원도 도일괄이라고 써 있던 거 있죠. 도일괄. 그다음에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는 강원도에만 있으면 돼요. 강원도에만. 어떻게? 작년 이전부터 살면 돼. 그러니까 작년 뭐예요?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만 살면 돼요. 31일 포함해서. 살고 있는 사람은 1번 조건. 안 살고 있어. 근데 옛날에 살았어. 그거는 두 번째 조건. 해서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한 가지라고 아예 써놨죠. 그런데 그럼 여기 있는 지역 외의 지역은 어떠냐?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구는 무조건 3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시험 공고일 이전까지. 시험 공고일 아까 2월 며칠이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1월 1일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총 3년 이상이면 된다. 3년 이상 살아야 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들이. 23년에 또 변경된대요. 그 다음에 이제 학예 일반 요거는 거주 제한이 없다. 전국에서 모집하겠다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응시 연령 만 18세, 만 20세. 이걸 알죠? 연도를 보세요. 연도. 만 따지기 어렵잖아. 연도를 보면 2002년생, 2004년생. 고3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급 공채는 2004년생은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자격이 필요한 게 있죠. 있어요. 있어요. 있죠가 아니라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요 자격증들은 필수예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사 없이 시험 본다. 떨어져요, 무조건. 네, 떨어져요. 그래서 요게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근데 이걸 따야 되냐? 왜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늦게 따시는 분도 있잖아요. 최종 예정일, 면접 시험 최종 예정일. 그럼 이건 어디 있어? 면접 시험 최종 예정일. 뒤쪽에 이제 날짜 나오는데 나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나오면 된다.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합격 시켜놓고 다 자격증은 그 이후에 검증하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면접시험 최종 예정이니까 유효하라고 했으니까 미리 해버리면 유효 안 하면 어떻게? 잘리면 어떻게? 뭐 어떤 일로 잘리는지 모르겠지만 간호사 같은 면허 취소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운전 같은 경우
운전면허 취소돼 버리잖아. 그래서 결국은 언제 한다? 예, 면접 이후에 하겠죠. 당연히. 합격한 사람들만, 최종 합격한 사람들만 뭐 검증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검증합니다. 자, 전산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그리고 필수 자격증이 있는 경우는 별도 가산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산점 찾고 다니지 마세요. 전산직렬 특히. 네, 찾지 마세요. 없어요. 네, 사회복지 당연히 없고요. 있긴 있어. 변호사. 예, 그런 거는 우리가 근데 취급하지 않는 자격증이죠. 네. 자, 쭉 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글씨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글씨 그대로. 여기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안 봐서 그래요, 여러분들. 왜 궁금해? 안 봐서. 안 봐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안 봐서 모르니까 제가 좀 싫어해요. 예, 왜? 아니 보면 좀 아니 시험 그렇게 기본서도 보랬는데 안 보고 기출문제만 보죠 맨날. 그 떨어지죠. 떨어지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안 봐서 떨어진 거잖아. 봐야 된다니까요. 모든 건 기본에 충실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기본이야. 다 읽어보는 게 기본이라고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누가 알려줍니까? 어떤 분은 전부 다 알려줬으면 좋겠대. 평생 인생을 누가 남이 알려줄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공무원 돼서도 어떻게 학교에서 갔는데도 누가 안 알려준다고 그만둡니다. 세상에 어떤 직장이 다 알려주면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 이런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 자, 저소득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시고 장애인 저소득 여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결정적인 거는 여기 2년이란 거랑 2년 그 다음 뭐예요? 뭘 낸다. 요거 내니까 여기 써 있잖아. 직접 방문하여 발부할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청에게 유선으로 신청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류가 나오면 응시가는 거, 서류 안 나오면 못 하는 거죠. 특히 한부모 가족, 부모님이 뭐 이혼하시고 그런 얘기는 상관없는 얘기인 거고 지원 대상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지원 대상자냐, 그냥 한부모 가족이냐 아니냐가 아니잖아. 지원 대상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원 대상자. 한부모 가족 중에 지원을 받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원 대상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기술계고 패스. 네. 학교 선생님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하면 뭐 할 것도 없죠, 사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1회, 2회, 3회 왜 알아야 되냐? 여기 있잖아. 요거를 낼 거잖아요, 요거. 잘못 알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 간호직 거거든요. 잘못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필수 자격증 언제까지 따야 된다? 8월 18일이 되겠죠. 예정일 마지막 날이니까 8월 18일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분명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시험 장소 공고는 6월 2일, 시험일은 6월 18일. 알고 있죠? 네, 합격자 7월 20일. 이런 건 좀 적어 놓으셔야죠. 특히 공부 잘하시는 분들 합격자 언제 발표해요? 날짜가 여기 써 있잖아요. 네. 시험 장소 언제 봐요? 6월 2일 날 보죠. 네, 물어볼 필요가 없죠. 다 있는데 왜 물어봐? 네, 누가 잘 가르쳐줘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요즘 잘 안 가르쳐 주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네, 지식인에서도 너무 자세히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너무 의존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거와 모르는 걸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는 건 다른 개념이거든요. 네, 아무튼 제가 최근에 반성하고 있어요. 왜냐 안 보고 가버리니까. 안 알려주고 잘못 알려준 거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답변하잖아요. 잘못 알려준 거 듣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자, 응시원서 접수 방법 아주 쉽게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7급 정도 보시는 분이 이걸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정말 맨날 물어보는 거 있죠. 이거 다 따야 돼요? 그럴 리가 있나요? 네. 사람인지라 이걸 다 따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만 하면 되는데 생각을 안. 물론 여기에 하나만 따세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예, 왜 그러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사실은 그게 참 매번 얘기하는 건데 저게 왜 없는지 모르겠어. 어디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지금? 예, 없어. 하나만 따야 된다는 게 없어. 그게 문제다.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죠. 자, 양성평등 지금 알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 뭐 읽으랬더니 이것도 다 읽고 또 궁금증이 생겼지. 필요 없어요. 왜? 안 나오면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양성평등이라는 게 나중에 필기 합격자 발표할 때 나와요. 양성평등으로 합격했다 이렇게. 그게 안 나오면 없는 거야, 양성평등 자체가. 그럼 없으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럼 뭐하러 머리 아프게 계산하고 있어요. 이걸 왜 뭐하러 알려고 해. 물론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양성평등 쳐보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아니라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가산점. 네. 이 지금 시험 공고 해설 방송마다 말씀드리지만 취업 지원 대상자라고 딱 들으니까 뭐 같아요? 무슨 노동부나 이런 데 왜 우리 취업 지원 뭐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그러잖아. 그거 같죠? 아니란 말이지. 그게 아니란 말. 그래서 바로 밑에다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5.18 민주. 어디 그 노동부란 말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보긴 본 거야 이렇게 쓱.
야, 노동부에나 등록하고 올 걸 5%, 10% 준다는데. 아니, 잘 생각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백수들이 많을 텐데. 그럼 다 주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든가. 밑에 대문짝만하게 써 있는 글씨를 잘 읽어보면 될 텐데. 정 부끄러운 일이죠. 그걸 또 물어본다는 게. 아니, 물어보는 게 아니라 따지듯이 써놨더라고요. 왜 주냐 이런 식으로. 안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 아니 그럼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이 다 취업했나요?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오해해놓고 본인이 화내고 난리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받을 건 요거죠. 직렬별 가산점. 네. 보통 기술 직렬에 해당되는 거고, 아까 행정도 있다 그랬잖아. 변호사 있어요. 세무는 세무사 있고 있는데 이걸 따냐고요. 못 거의 안 따져 9급은. 그죠? 세무사 같은 경우는 따고 9급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7급 보면서 같이 뭐 보는 거겠죠. 같이. 자, 그 다음에 기술 직군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기사 이상 5%, 기능사는 3%. 산업기사 이상이니까 기사도 5%, 기능장도 5%, 기술사도 5%. 기술사 기능장이 뭔지 모르시죠? 네.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데, 네, 9급 안, 네, 아니 넘어가요. 그냥. 자, 그래서 어쨌든 산업기사 5%, 기능사 3%인데 몇 점이 가산돼요? 본인 점수에 플러스 5점, 플러스 3점이에요. 평균 5점, 평균 3점. 중복 안 됨. 하나만. 산업기사 기능사 있으면 산업기사만. 하나만 된다. 그 다음에 종류는 여기 나와 있듯이 부침 5에 이렇게 리스트가 있다. 그걸 보라고 돼 있죠. 그 다음 가산점 적용 제외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필수 자격증이 있는 거는 다 안 된다. 필수 자격증 있는 거. 전산 하시는 분들이 계속 물어봐요. 자격 정보 처리 기능 뭐가 있는데 안 되냐? 안 된다. 못 믿는다. 안 된다. 시험 공고에 안 된다고 돼 있다. 못 믿겠다. 시험 공고도 못 믿겠다? 네,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뭘 믿어야 되죠, 그럼? 네, 그렇게까지 의심이 많으면 어떻게 살죠? 네, 괴롭습니다. 네. 시험 공고를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묻지 말고 시험 공고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안 된다고 가산점 적용 안 된다. 근데 왜 찾으러 다녀요? 안 된다고 써 있는데. 이 제외라는 말을 네, 넘어가고 또. 여기 있잖아요. 가산점 2개 이상 있을 때 하나만 된다. 다 써 있다니까요. 네, 써 있은 거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이 내용들은 네, 쭉 읽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요거 말고 파일이 내년에 변경되는 그 거주 제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방송을 안 할 거예요. 왜? 보라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23년에 이제 시험 보실 분들 변경된 거 꼭 보셔야 돼요. 네, 시험 공고를 보란 얘기예요. 그 밑에 붙어있는 붙임 파일들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